지금 EBS를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음운 파트를 정리할 건데요. 일단 제가 강의를 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칠판 보시면 막 음운 체계, 음운 변동, 표준 발음법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테마별로 서술을 해놨죠. 아마 수특에 있는 개념 설명이랑 싱크가 맞도록 웬만하면 맞도록 구성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을 싹 다 말을 합니다. 일단 가볍게 개념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약간 좀 이 새끼는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을 하나? 하고 막 내가 그걸 모를까?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정리한다 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뭔가 뭐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EBS에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반영을 해서 이것들을 구성한 거니까 한번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나름대로 그 별표를 쳐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 별 3개짜리는 웬만하면 해설을 하고, 그런데 아예 하나하나 풀겠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걸 별 3개로 만들었는가 정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넘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처음에 음운이라는 것부터 말을 해볼게요. 일단 음운, 하얀색이 여기 있네요. 음운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 일단 운, 둘 다 이게 소리 음자인 것 같죠? 음운은 말의 뜻을 변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입니다. 이게 운이니까 뭔가 소리랑 연관이 있는 거다, 발음이랑 연관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운이죠. 음소라는 게 있고 음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아마 음운 중에 음소 체계를 열심히 볼 거예요. 왜냐? 현대 한국어에서 음소는 장단밖에 없는데, 그 장단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눈이랑 눈의 차이를 아세요? 말과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나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뭔가를 주지 않을까. 옆에 표준 발음을 준다면 옆에 작은 표시가 있을 테니까 믿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그걸 모르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문형으로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거 단독으로 변별을 하겠다? 너네 이거 다 싹 다 외워라? 그러면은 뒤지게 욕하십시오. 일단 그렇고, 음운 체계라는 걸 일단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음운 체계가 일단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음운 변동에서 뭐 위아래, 뭐 대각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운 체계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여기 자음 체계, 모음 체계가 있는데, 얘네 체계표, 얘네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자격을 받으려면 얘네 암기가 꼭 필요하겠다. 그 정도를 알면 되겠죠. 뭐 이걸 싹 다 하진 않을 거고, 얘네를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를 보면은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위치가 있어요. 좋은 위치는 뭐 대충 하고 있는 거 가지고 그 그림 많이 기억하시죠? 그리고부터 뭐 양순, 치조, 경국의, 연국의, 후음이 있었죠. 그런 게 있고, 좋은 방법에는 이게 뭐 울린 소리, 안 울린 소리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뭐 장애음, 공명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장애음의 울림, 안 울림 소리에는 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있고, 울림 소리에는 비음, 유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음 체계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분모음 체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음이 단모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중모음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중모음이라는 건 뭐죠? 단모음과 반모음이 합쳐진 거다 라는 거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음 체계표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때의 기준은 뭐였죠? 일단 처음에 이게 앞에 있냐 뒤에 있냐, 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뭐 혀의 위치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입술 모양이 동그란지 평평한지, 입술의 모양도 있었죠. 그 다음에 혀의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높게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낮게 있는지, 혀의 높낮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체계표를 봤었죠. 그래서 뭐 저는 뭐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이게 전설이랑 후설이 이가 붙고 안 붙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외우면 반대쪽은 그냥 이를 붙이거나 떼거나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 친구인데 최소 대립상. 왜냐? 일단 뭔가 쿨타임이 돈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 마루, 머루, 쉬리, 소리, 구실, 구슬, 이거 본지가 꽤 된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 뭔지를 일단 알아볼 텐데 이번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온 것 같죠. 일단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뭐 미니멀 페어를 번역을 한 거죠. 정말로 대립을 하는데 걔가 최소로만 대립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대립을 하냐? 아까 우리가 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다른 게 싹 다 똑같은데 그거 하나만 다르다 할 때 대입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최소 대립상 일단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뭐 국룰이죠. 요 새끼랑 요 새끼만 달라졌는데 얘네가 달라졌더니 얘네 하나 달라졌더니 왠지 뜻이 달라지더라. 그러면 얘네는 의문 아닐까? 라는 걸 하는 게 최소 대립상의 역할이거든요. EBS에 있는 어떤 문제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 뭘 위한 거냐? 의문을 추출하는 역할을 해요. 아니면 이게 의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용도를 알고 있으면 이래서 최소 대립상을 낼 때 항상 그렇게 두 개씩 주면서 이게 의문인가 아닌가, 어떤 측면 때문에 차이가 나는 의문인가 라는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소 대립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일단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양적으로 대등해야 되고요, 질적으로도 대등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전공서를 보더라도 제일 처음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최소 대립상을 다룰 때 양적으로라는 건 어떤 말이냐? 아까 말이랑 발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초성의 니은, 초성의 비읍이란 말이야. 얘는 둘 다 한 개 한 개로 똑같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랑 발 말고 이런 거 알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볼게요. 새끼는 지금 이거 이 동그라미 얘 의문이 아니야. 얘는 소리가 없는 거죠. 그냥 얘는 아랑 리을만 있는 건데 그냥 표기 보기 좋게 여기에 동그라미를 넣어놨을 뿐이야. 근데 얘는 말, 발 이런 애들은 미음, 아, 리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 대등해야 된다는 건 뭐 0개, 1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질적으로 대등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얘는 종류가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종류가 같아야 되냐? 아까 뭐 자음이 있었고 모음이 있었고 이게 단모음이 있었고 플러스 반모음이 있죠. 그러면 자음은 자음끼리, 단모음은 단모음끼리, 반모음은 반모음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지금 여기서는 자음끼리 했죠. 그 다음에 마루, 머루 이런 식으로 아랑 만 다른데 얘네가 뜻이 달라지지 않느냐를 볼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어려울까요? 아직 안 나왔는데 출제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반모음을 가지고 전화를 쳐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양이라는 게 있고 왕이라는 게 있다고 쳐보자. 해보시. 어떻게요? 근데 지금 이 양이랑 이 왕이라는 친구가 선생님 지금 이중모음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새끼 야랑 와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야랑 와를 추출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게 적어도 2020년까지 2020학년도까지는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였어요. 그런데 이번 수특도 그렇고 점점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 들어서는 반모음을 애초에 의문에 적는 교과서들이 대부분입니다. 싹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출제를 한 적이 있죠. 21학년 국평인가에 반모음을 의문으로 인정을 아예 해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여지가 없죠. 반모음은 의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2022 개정 교과서들 봐도 싹 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거 발음을 한번 보자는가? 대충 ANG인 거는 괜찮죠? 지금 발음을 봤을 때 J랑 W만 다르지 않느냐? 선생님 그러면 이걸 통해서 J라는 반모음이랑 W라는 반모음을 추출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까지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적으로 대등한 게 뭐 자음도 되고 단모음도 되지만 반모음에서도 이렇게 내볼 수 있겠다. 요거는 아직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뭐 수특위에서 계속 모음 체계표를 주면서 비교하라고 시키는 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음 체계표 상에서 뭐 위치를 찾아라, 비교해라 이런 거는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 자음 체계표를 주면서 혹은 주지 않고 이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파열이었는데 얘는 마찰음입니다 라고 낼 수도 있는 거겠고, 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평음이었는데 격음이 됐습니다 하는 식으로 낼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최소 대입사항은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대등해야 되고 질적으로 대등해야 된다. 그리고 반모음도 나올 수 있다. 반모음이 이번에 조금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문제가 반모음을 단독으로 건드리고 있거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운 변동은 뭐냐? 음운 변동 이렇게 읽으면 뭔가 음운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누기도 했죠. 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교체는 뭐냐? 그러니까 뭔가 있었는데 걔가 다른 놈으로 바뀌었어 인 거고, 탈락은 뭔가 있었는데 걔가 사라졌어. 그리고 첨가는 뭔가 없었는데 생겼어. 그리고 축약은 뭔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됐어.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얘네들 뭐 개수를 낼 수도 있긴 하겠죠. 뭐 교체는 그대로고, 첨가는 하나 늘었고, 축약은 하나 줄었고, 탈락은 하나 줄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음절의 끝수를 규칙이 뭐죠? 이거 왜 일어나죠? 이거 우리말의 종성에서 날 수 있는 발음의 개수가 7개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종류에 관한 거야. 종류의 개수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개수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종류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받침에 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동화에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땡땡화로 끝나는 거는 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됐죠?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됐습니다. 유음이 아니었던 게 유음이 됐습니다. 부계음이 아니었는데 부계음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됐었죠. 비음화, 유음화, 이거는 뭐 왠지 비음이 아닌 게 뭐 미음, 니은, 이음 이런 거 만나서 왠지 그쪽으로 가더라, 미음, 니은, 이음이 되더라. 유음화는 니은이랑 리을이 붙어 있을 때 왠지 니은이 리을이 되더라. 부계음화는 뭐 디귿 다음에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가 왔을 때 왠지 걔가 지읒 되더라. 이런 일들이었죠.
다음에 구개음화에 약간 특별한 점이 있었죠. 얘만 위치도 변한다 라는 거. 다른 것들 다 좋은 방법만 바뀌거든요. 뭐 비읍, 디귿, 기역 있으면은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음체계표가. 그래서 여기 양수는 시조음, 영구계음이 있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음화고, 유음화는 여기에 리을이랑 왔다 갔다를 하는 거겠죠. 유음화는 내려가는 쪽만 있겠죠. 그 다음에 얘로 오는 건 따로 이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개음화나 여기서 지읒이 여기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특히만 지금 가로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라는 거를 잘 출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수특에서 한 문제에 보면은 이거 말고 하나를 더 외워야 될 것 같기도 해. 그건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음화. 경음화는 다른 것들은 뭐 대충 뭔가 한국인의 바이브, 느낌, 뭔가 필로 뭔가 샤샥 해서 이 새끼 대충 유음화인 것 같다, 대충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것 같다를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경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건을 암기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겠다. 이게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 발음법이나 뭐 이런저런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규범에 대한, 언어 규범에 대한 문서들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정도를 더 발견할 수가 있긴 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국룰로 알고 있는 거 뭐지?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런 게 왔을 때 항상 뒤에 것들이 된소리가 되더라 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된소리가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한자, 리을 다음에 디귿, 시옷, 지읒 시 오면은 왠지 된소리가 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죠? 관형사형음이 을 뒤에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된소리가 되더라 라는 거였는데, 일단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1번이랑 2, 3, 4번이 조금은 다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뭐가 다르죠? 그걸 열심히 생각해 보면은 이따가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일단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거는 다른 조건이 없이 의문론적인 조건만 사용이 되거든. 그런데 다른 거는 이것저것 붙는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어간이어야 된다, 한자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종 아니면 형태에 대한 조건들이 붙기도 해요. 그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1은 뭐냐? 저는 4개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플러스 1은 그러니까 이게 쎄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경음화가 어쨌든 일어나는 게 합성 명사에서도 일어나거든. 근데 이때 일어나는 경음화는 사이소리 현상이랑 관련이 있고, 사이소리 현상 하면은 뭔가 사이시옷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보시고, 그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 표기, 사이시옷이 왠지 한글 맞춤법이랑 그 표준어 규정, 아니 표준 발음법에 둘 다 30항에 있어요. 그래서 연휴고 여러분들 할 거 없고 심심하면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3가지가 있죠. 뭐 조건도 3가지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실현이 되는지도 3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 보면 되겠고, 반모음화라는 거는 뭐냐? 보통 어간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왠지 하나가 반모음이 되더라. 그러면 하나가 반모음이 되면은 이중모음이 되겠죠. 얘가 반모음이 됐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아 같은 게 있을 때 얘가 바가 되더라. 아니면 이 정도로 하죠. 오아가 바가 되더라. 그런데 이때 반모음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장음이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이때 보상적으로 장음화가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는
그러니까 원래 두 음절이었는데 한 음절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조금 상쇄를 해주기 위해서, 상쇄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아무튼 상쇄를 해주기 위해서 네. 상쇄를 해주기 위해서 장음으로 발음을 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네, 이런 거를 보기에서 조금 주면서 얘가 왠지 장음으로 발음될 것 같지 않니? 라는 걸 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탈락인데, 그래서 자음문 단순화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요? 둘 다 받침에서 일어나니까. 자음문 단순화는 뭐가 있죠? 왜 일어나죠? 여기서는 종성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에 제한인 거죠. 우리가 두 개가 오면 띠껍다 이거야. 한 개까지만 올 수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날려버린다 라는 거고, 자음 탈락은 뭐가 있죠? 이게 히읗 탈락 같은 게 있겠고 리을 탈락 같은 게 있겠죠. 히읗 탈락은 얘네 둘 다 어간에서 일어나는, 주로 히읗 탈락은 어간에서 일어나고 리을 탈락도 주로 어간에서 일어나는 건데, 히읗 탈락은 히읗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받침에 있어야 돼요. 일단 받침에 있는 히읗 다음에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리을은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니은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게 오면은 왠지 잘 탈락을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음 탈락, 이거는 탈락이 있겠고, 동일 모음 탈락이 있겠죠. 예를 들어 얘는 쓰어 같은 게 왠지 써가 되더라. 얘는 왠지 가가 되더라. 근데 이것도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 가아 중에 뭐가 지금 나가리가 된 것 같나요? 를 열심히 고민해보면은, 만약에 얘가 나가리 됐다고 치면은 어미가 없거든? 근데 그러면 조금 슬프잖아. 그래서 보통 이 어간에 있는 아가 탈락을 했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교 문법에서 명확하게 써놓은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걸 낼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를 보면 될 거고, 이제 첨가를 볼 건데, 첨가는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가 있고 둘 다 형태수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니은 첨가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반모음 첨가는 주로 얘도 용언에서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보통 제이가 첨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얘도 단모음이랑 단모음이 연쇄되는 걸 왠지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 같은 거에서 왠지 여기에 단모음이 하나 첨가돼서 T여가 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J 첨가가 있고 W 첨가가 있긴 한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는 건 J 첨가밖에 없어서 W 첨가는 아마 뭔가 탐구 문항으로 이 새끼가 왜 찔렸을까요? 를 하는 쪽이 아니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고, 축약에는 격음화가 있죠. 이 격음화라는 거는 히읗이랑 뭔가가 만나서 일어나는 거지. 히읗이랑 뭔가 유기음 격음이 있는 평음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되냐? 뭔가 히읗이랑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서 얘가 만나면은 왠지 히읗, 티읒, 피읒, 치읒이 되더라 라는 게 격음화겠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암기를 해야 될까 싶긴 하지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선생님이 이걸 막 피카츄 털이라고 암기를 시키는 걸 보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친근감이 들고 익숙한데, 왜냐면 제가 이 친구들이랑 주로 제가 카톡을 주고 받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거든요. 저는 카톡 풀친들이랑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이 친구랑 얘네를 두 개를 묶어서 낸 게 두 문항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모음이 뭔가 중요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을 보면 되는데, 이건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 한번 아예 전체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휴 때 할 게 없으면 심심할 때 그냥 한번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그게 해설까지 하면. 근데 해설 하나하나 읽지 않더라도 그냥 규정만 읽으면서 아 이건 뭐 비음하구나, 이건 유음하구나, 이건 구개음하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적용해 보면 생각보다 술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해놨을 때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이 규정들은 문항에 있는 것만 적어놨고 밑에 있는 거는 약간 아까 그 쎄함을 뭔가 보완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건 뭐냐, 모음에 대해서 일단 사항에서 단모음을 규정하고 있고, 조항에서 이중모음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1항에서 겹받침의 발음, 그 다음에 12항에서 히읗이 받침일 때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항에서는 위치 동화 라는 걸 적고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비표준 발음이 뭔지, 그러니까 표준 발음이 이건 안 됩니다 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특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28항이랑 30항은 약간 아까의 쎄함이라 했죠. 얘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얘는 사이시오 표기가 있을 때 그거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시오 표기라는 것 자체가 사이소리 현상이 있을 때 주로 하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은 한번 이게 문제로 나와 있진 않지만 찾아서 읽어보고 얘네 조건들을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음운에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거는 55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이걸 왜 보냐? 여기에 있는 얘거든요. 위치 동화에 대한 건데, 얘네를 위치 동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원래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출제자가 봤을 때 얘를 기억니은을 박아놓고 얘는 뭐고 얘는 뭡니까? 를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얘가 두 가지가 있다. 양수는화, 연구계음화. 그래서 이것들이 살짝 조건이 다른데 여기서 씹히고 하나로만 돼 있어서 뭐가 다른 건지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수음화는 뭐야? 치조음이 앞에 있고 뒤에 양수음이 있습니다. 이때 치조음이 왠지 양수음으로 발음이 되더라 라는 거고, 연구계음은 뭐야? 치조음이나 양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구계음이 있습니다. 이때 왠지 얘네가 연구계음으로 발음되더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앞에는 얘 치조는 있는데 양순이 얘는 들어갔고 얘는 안 들어갔죠. 왜요? 당연하지, 얘 뒤에가 양순음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여기 있는 예시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이거야. 강기, 얘는 원래 미음이었는데 기억이 됐죠. 미음이 뭐야? 양순음이고 연구계음, 기억이 연구계음이지. 그래서 얘는 감기가 왠지 감기로 발음이 되더라 라는 게 연구계음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은 앞에가 니은 치조음이죠. 그리고 비읍 양순음이죠. 그래서 문법 여기에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옥강, 얘는 원래 시옷이랑 기억이 있죠. 그러면 시옷은 치조음이고 기억은 연구계음이니까 그러면 양순음 예시 하나, 연구계음 예시 하나, 치조음 예시 하나 줬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뭔가 보려면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영국의 화랑 양순음화로 막 기역, 니은 이런 걸 박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6번 이거랑 그 왼쪽에 56페이지에 있는 5번 이런 것들은 약간 교수님들이 좋아할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문법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문법을 뭔가 탐구 학습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표준 발음은 뭐고 비표준 발음은 뭐다, 음운 변동이 일어난 사례는 뭐고 안 일어난 사례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이 새끼는 이런 조건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닐까? 얘는 이럴 때 일어나고 이럴 때 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 라고 약간 귀납적으로 탐구를 해나가는 걸 바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보면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형의 측면에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번에 그 어간, 어미, 접사 등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 조금 세하지 않나요? 이걸 더 디벨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음운 변동 그냥 지금 하는 김에 정리를 하죠. 이거는 뭐 유형이랑 뭐 몇 번 일어났냐, 그리고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기출에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물어보려고 하고 있냐, 이 친구가 순수하게 음운만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요? 음운론적인 것만 가지고 얘가 확실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필요한지, 이거는 뭐 형태나 의미, 뭐 품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 여기 지금 빨간색을 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 이 새끼 구개왕. 왜요? 얘 형식 형태소 2였죠. 이 친구 형태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경음화에 아까 1번 말고 2, 3, 4번 막 어간, 뭐 한자어, 관형사형 어미, 막 어간, 어미, 어종 이런 것들 알아야 되니까 얘도 다른 게 왠지 필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이것도 형태소 변개였죠. 반모음 첨가, 아까 경음화의 2, 3, 4번까지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 얘는 언제 일어났죠?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났죠. 그러면 음운론적인 게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거 어간 어미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들, 뭐 구개음화, 경음화,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런 애들은 순수하게 음운론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이 왠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네, 60페이지, 수능특강 60페이지에 5번 이거 반모음 첨가, 반모음 교체, 반모음화, 이거 얘네 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겠다. 근데 그냥 음운의 개수를 세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얘는 교체니까 그대로일 거고, 얘는 어떤 게 생긴 거니까 하나 늘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6번인데 이거 겹받침을 가진 말의 발음, 그래서 뭐 이쪽 내용에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꼬라는 게 있거든. 지금 3번 근데 이 친구는 딱 봤을 때 중간 과정이 약간 궁금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꼬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지는 건, 여기에 이 리을만 봤을 때 얘가 된소리가 될 이유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단수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 기억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기억 때문에 얘가 먼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문군 단수사가 일어났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작년 구평에 이게 적용된 단어가 나온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순서는 나왔는데 이렇게 경음화의 조건을 특히 암기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경음화가 일어날 때 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일어날 조건. 그러니까 경음화가 일어나려면 조금 띠꺼워지는 케이스들이 있어.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니은 지읒 이런 받침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방금 본 리을 기억, 요거는 따로 할 말이 있는데 리을 기억은 원래 리을로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 기억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그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기억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맑고, 맑게 이런 식으로 기억으로 시작하면은 기억 때문에 이 경음화가 일어나고 자문 단순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다른 거 그냥 맑아는 그냥 연음이죠. 막다 이런 식으로 막다일 때는 반대로 말했죠. 리을은 그 다음에 기억이 올 때 리을로 발음이 되고 원래는 기억으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니은 지읒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있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할다 이게 발음은 결국에 할다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보니까 지금 이 리을만 봤을 때 얘가 된소리가 왜 돼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간에 일단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띠꺼 근데 이걸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할 디귿의 다. 그러면 이 디귿 때문에 뒤에 있는 디귿이 경음화가 될 거 아니야. 할 디귿의 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탈락을 자음군단순화를 하면서 탈락이 되면서 할 따가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안따, 언따 할 때 그 니은지읒 받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넘어가서 90페이지의 3번 문제. 이거 뭐 끓였다, 비었다, 닫다, 굳이, 막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걸 표기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이게 최근에 평가원에서 나왔었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는데 그냥 같다, 동일모음 탈락, 뭐 자음 탈락이나 동일모음 탈락은 왠지 표기에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 정도 느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2페이지는 이따가 국어사에서 더 유효하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1번 문제, 95페이지 1번 문제 이거는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아나랑 안는 가지고 장난을 쳐보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네. 아나랑 안타 가지고 지금 히읗 탈락 자음군 단수가 무슨 소리 되기. 지금 단순색이 뭐가 있을까요? 네. 얘랑 얘가 맞나요? 히읗 탈락 자음군 단수가 히읗 탈락 자음군 단수가 무슨 소리 되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히읗이 붙어 있으면 뭔가 장난을 칠 거리가 있다는 거. 그런데 아까 자음군 단수하는 음절의 끝에 두 개가 못 오지 않냐, 한 개까지만 올 수 있지 않냐, 종성에서 그런 개수의 제한이었고, 히읗은 이 히읗 탈락은 히읗으로 끝난 어미 다음에 어간이나 접사, 그러니까 어간이나 접사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히읗이 사라지더라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격음화는 여기 조건이 그대로 써있죠. 뭔가 제 친구들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아나를 봤을 때 지금 그죠? 안는이죠. 그러면 이 히읗으로 끝나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 이거. 그러면 얘는 히읗 탈락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나로 발음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앉는, 지금 얘는 히읗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런 친구가 아니니까 그냥 자음은 단순화가 되면 되겠구나. 네, 여기에도 자음은 단순화를 적는 게 낫겠죠. 나단이고 히읗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게 조금 포인트거든요. 둘 다 어쨌든 히읗이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음분 단순화의 결과든 히읗 탈락의 결과든 어쨌든 히읗은 없어졌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게 그러면 야, 이 새끼 히읗이 없어졌지 않냐? 그러면 이거 히읗 탈락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낚시에 안 낚이도록 주의하시면 되겠고, 히읗 탈락이라는 거는 어간 받침에 있는 히읗이 어미나 접사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더라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있는 3번, 이것도 뭐 발고가 아까 맑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4번에서 5번, 얘도 이따가 국어사 할 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으로 넘어가서 87페이지 볼게요. 이거 언어 유형 연습 1번인데 아까 요 얘기하면서 위치, 요 얘기하면서 뭔가 이따가 더 보자고 한 게 있거든.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 위치가 바뀌는 거 원래 두 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를 더 암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위에 있죠. 이때 다른 것들은 대표음이 다 위아래로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음 체계표 상에서 좋은 위치가 변하는 건 아니고 좋은 방법만 변해요. 그런데 대표음이 디귿인 거는 조금 이것저것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디귿, 쌍디귿, 티읕, 시읒, 쌍시읒, 니은, 리을, 니은이랑 리을은 발음이 되죠.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지읒, 히읗 이런 애들도 왠지 다 디귿으로 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읒이나 히읗 얘네가 왠지 디귿이 되더라. 그러면 지금 지읒은 경국예음이고 히읗은 소음인데 이 상황에서도 얘네가 위치가 바뀌지 않냐 이거. 그래서 이 받침의 대표음 디귿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 지읒 계열이나 히읗이 디귿이 될 때 이때도 위치가 변하더라 라는 걸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8페이지 2번, 이것도 지금 얘네 두 개 동시에 다루고 있죠. 반모음화랑 반모음 첨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실전 모의고사 1회 151페이지에 37번 문항을 볼 거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이히읗의 받침에 관한 조항인데 일단은 이거 외울 수 있겠나요? 굳이 외워야 될까? 라는 생각부터 들지. 이거 기억니은 뭐야? 기억니은은 지금 어딨죠? 격음악 아니야? 기억니은은 격음악. 그 다음에 디귿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히읗 다음에 니은이 결합되는 거, 이거는 한 단계 거쳐서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 히읗이 갑자기 니은이 될 수는 없는데 아까 대표음 디귿 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면 니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음, 히읗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 히읗을 발음 안 한다. 먼저 히읗 탈락이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읗 탈락이랑 뭔가 끝 다음에 비음화랑 격음화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띠꺼운 건 디귿이란 말이야. 그럼 디귿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보면 여기에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억에서부터 미음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디귿이 약간 띠껍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걸 볼 거냐? 일단 여기 선지에 있는 올소, 얘는 올소가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 해설에 가보면 이게 있는데 다소라는 게 있어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히읗이 없어지면서 얘가 쌍시옷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이게 일관되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버리거든. 어떤 거냐면 일단 어떤 걸 시도해 볼 수 있냐. 첫 번째랑 두 번째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게 뭔가 잘 설명을 해볼까 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여기 좀 저벅저벅 걸어가는 느낌이야.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디귿이 대표음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히읗이 디귿이 되고 나면은 디귿이랑 시옷이 만나서 경음할 1번 조건이 충족되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뭐 얘가 리을 디귿이 돼서 쌍시옷이 됐어. 그 다음에 히읗이 리을이랑 디귿이 있으니까 디귿이 그냥 탈락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경우에는 괜찮은데 위에서는 지금 장문 단순하죠. 밑에서는 그냥 냅다 디귿이 탈락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음운 변동으로 설명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겹받침에서 히읗을 내면은 좀 예쁘게 설명이 끝까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얘가 왠지 살펴보니까 뭔가 새끼들이 뭔가 쌍시옷으로 축약이 된 거 아니야 이거? 라고 뭔가 격음화의 바이브가 나죠. 근데 좀 짜치잖아. 야, 이거 규칙, 음운 변동이라는 게 어쨌든 규칙인데 좀 많이 짜치죠.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지금 다소 같은 경우엔 얘도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낼 거면은 음운 변동이 뭐 어떻게 어떤 순서로 무엇들이 일어났냐 라고는 낼 수 없고 그냥 규정을 던져준 다음에 야 이거 알아? 이게 일어난 것 같지 않니? 라는 걸 알면 되겠고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만 주면은 지금 히읗이 사라진다는 건지 알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히읗이 결국에 사라진 형태가 되고 쌍시옷이 된다 라는 거는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에 국어 음운 다음에 단어죠. 단어로 봅시다.